1차 시 지구의 날 기념. 지구와 친해지구. 반가워, 고마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르른 행성을 지구라고 해요. 지구는 공기와 물이 있어 수많은 동식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답니다. 또한 공기는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빛을 막아주기도 해요. 이렇게 고마운 지구를 우리는 사랑하고 보호해야 해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에요.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정한 날로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돌아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날이에요. 지구의 날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에서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바다 생물 또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었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지구의 날 첫 행사가 열렸어요. 이후 지구의 날에는 해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불을 끄는 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구의 날을 알리고 있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 지구의 100년 후 모습은 어떨까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쉽게 갈 수 있는 우주여행, 우리가 꿈꿔왔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100년 후 지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과 다르게 100년 후 지구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하늘로 올라가 지구를 둘러싸면서 대기열이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해요. 온실가스는 어디에서 나올까?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처럼 더운 환경을 만드는 가스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이 있어요. 온실가스는 수십 년 동안 날씨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온실가스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통해 공장을 가동하면 발생하기도 하고 소, 양과 같은 가축의 방귀, 트림, 배설물에서도 발생해요. 또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를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과정, 그리고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발생되면서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는 기후의 변동을 이야기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곳곳에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뭄. 기후변화로 인해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가뭄이 지속돼요. 물이 부족해져서 시설물, 마실물도 부족해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고 점차 사막으로 변해가는 것도 늘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태풍. 태풍은 대부분 바닷물의 온도가 27도 이상일 때 만들어져요. 지구온난화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큰 비를 몰고 오고 건물을 파괴하면서 사람이 다치기도 해요. 세 번째, 산불.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산불 발생량도 8배 증가했다고 해요. 산불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나무를 태워버리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어요. 2019년에 발생한 호주 산불은 5개월 이상 꺼지지 않았던 최악의 산불로 4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어요. 네 번째, 폭염.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열대야로 인해 불면 등에 시달리게 되고 음식이 잘 상해서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게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어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나라를 잃고 떠나는 사람들을 기후난민이라고 해요. 탄소 중립이 궁금해.
지구의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볼까요?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환경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 이산화탄소 발생 총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타면서 배출했던 이산화탄소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나무 심기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 배출과 흡수를 같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다 같이 탄소 중립.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탄소를 줄이기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대통령이 대한민국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를 몇 년으로 세우고 선언했을까요?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는 늦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늘리는 방법 등을 통해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어요.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 기업 등 모두가 환경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활 속 첫걸음. 불필요한 전력이 사용되지 않도록 안 쓰는 전기 코드는 뽑고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해요. 생활 속 두 걸음.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해요. 생활 속 세 걸음.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고 심어진 나무는 잘 보호해요. 생활 속 네 걸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생활 속 다섯 걸음.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환경마크가 있는 녹색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해요. 탄소 중립을 위해 기업들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고 있어요. 환경을 지켜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알아볼까요? 버려진 투명 페트병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대요. 이 기업은 사용하고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을 잘게 부순 다음 가는 실로 만들어 옷, 가방, 신발 등을 제작해요. 이런 노력으로 자원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비닐 대신 대체용품으로 종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택배 상자 안에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닐, 스티로폼 완충제 대신 종이 완충제를 사용하고 비닐 테이프 대신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는 등 변화하고 있어요.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대신 종이컵과 종이 빨대로 교체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기업에서 이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해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기도 해요. 또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아리백 캠페인에 세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배송에 사용하는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고 있어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고 있어요. 전기차는 운행하는 동안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서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차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어요. 효과적인 탄소 중립을 위해 자연을 복원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탄소를 흡수해서 지구를 지켜주는 고마운 자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바다, 숲, 갯벌이 있어요. 바다는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바다 오염이 계속되면서
탄소 저장고로서 역할을 하는 바다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답니다. 갯벌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뿐만 아니라 바다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갯벌 인근에서 벌어지는 공사와 무분별한 양식 어장의 확대 등이 갯벌 훼손을 가속화시켜 갯벌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숲은 거대한 탄소 저장고로 숲의 나무와 토양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분별한 개발과 산불로 숲이 훼손되고 있어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탄소 중립은 개인, 기업, 국가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해요. 탄소 중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행동해요. 지구의 더 나은 내일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